안녕하세요. 김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도 가능 증권의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유가 증권입니다. 즉, 유가 증권을 취득했으나 이게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 혹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의 회계 처리 특징도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와 같이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취득 시점에 얼마로 자산가액을 인식할 건지, 그다음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처분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처분손익을 인식할 건지, 이렇게 세 단계로 회계 처리 단계가 구성이 되고요. 취득 시점에는 공정가치를 자산가액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공정가치는 시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정가치라 그래가지고 막 시가가 무엇이냐 이렇게 혼동하실 필요 없고 그냥 쉽게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제 기말이 되면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인식을 해야 하는데요. 공정가치가 상승했을 때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공정가치가 하락했을 때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평가 손익은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손익으로 봐서 바로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들어갔는데요.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와 좀 다릅니다.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자본 항목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항목으로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고 자본 항목, 즉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분할 때는 처분 손익은 당연히 단기 손익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이때 이전에 공정가치 변동에 의한 기타 포괄 손익, 단기 매매 증권의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이 단기 손익으로 분류되는 재분류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매도는 2000X 1년 중 A회사의 지분 상품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X 3년 중에 매각했고요. 이에 대한 가액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00만 원에 취득하게 되고 2000X 1년 말에는 150만 원으로 공정가치가 상승하고, 그다음 2000X 2년 말에는 50만 원으로 공정가치가 총 100만 원 하락하게 되고요. 마지막 2000X 3년 중에는 120만 원의 매도 가능 증권을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관련 손익에 대해서 세법상 기준은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평가손익에 대한 기준은 원가법으로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고요. 처분손익에 대해서는 똑같이 단기 소득금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00X 1년 중에 100만 원의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산가액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을 차변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대변에 현금 100만 원, 만약에 예금으로 이체를 했다면 보통 예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는 세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유하다가 2000X 1년이 되었을 때 공정가치가 150만 원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회계 처리는 매도 가능 증권 50만 원 차변으로 기재해주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50만 원을 인식해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과목이 아니고 재무상태표 중 자본 항목인 기타 포괄손익 항목으로 간다는 점에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원가법으로 매도 가능 증권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만 원으로 공정가치가 상승했다고는 하나 세법상 가액은 여전히 1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가액을 감액하는 입금 불산입 매도 가능 증권 50만 원 유보의 세무조정을 해주고, 이와 반대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손익계산서상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재무상태표상 자본 항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세무조정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입금산입, 매도가능증권 50만 원, 기타 이렇게 세무조정을 이중세무조정을 꼭 반드시 수행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2000X 2년 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정가치가 직전 연도 대비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 더 하락한 50만 원이 되었고요. 이 경우 회계 처리는 매도가능증권 100만 원 대변에 인식해주고, 그 다음 차변에 보면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100만 원을 그대로 인식했지만, 매도가능증권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에 매도가능증권 50만 원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50만 원을 먼저 차변으로 제거해주고, 그 다음 남은 50만 원을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50만 원으로 차변에 인식해주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정은 똑같이 이중세무조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역시 50만 원 공정가치가 50만 원이기는 하나 세법에서는 여전히 100만 원 100만 원을 원가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자산가액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만 원을 다시 올려주는 입금산입의 세무조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 매도가능증권 50만 원을 올리는 게 아니고 100만 원을 인식해야 되겠군요. 100만 원을 올려주는 매도가능증권 100만 원 유보의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이와 반대로 이중세무조정인 입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 100만 원 소득처분을 기타로 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 120만 원의 처분을 하게 되는데, 회계 처리는 차변에 현금 120만 원 인식해 주고요. 그 직전 연도 말 매도가능증권 가액이 50만 원이니까 50만 원을 제거해 주는 회계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 재무상태표상 자본, 기타 포괄손익이 계상되어 있던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을 대변으로 옮겨주고, 차변이면 만약에 이익이 있었다면 차변으로 옮겨줘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대차 차이를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인식해주는 회계 처리를 수행하면 회계 처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처분하는 시점에는 회계와 세법상 자산가액의 차이가 소멸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유보 항목을 없애주는 세무조정을 수행하면 되겠고요. 따라서 입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 50만 원 유보해주고, 똑같이 이중세무조정인 입금산입 매도가능증권 50만 원 기타를 해줌으로써 매도가능증권과 관련된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도가능증권의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